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주제는 관성과다에 대한 주제를 잡아왔고요. 역시나 그 역학 갤러리에 있는 글을 보고 얘기 주제를 담아볼까 합니다. 관성과다, 뭐 관사론자 뭐 이렇게 쓸까 하다가 그냥 스, 트, 레스 이렇게 네 가지 글자로 딱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자고요. 본인이 관성과다에 해당을 하면 주목해 보세요라고 그 관성과다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서 강론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쓰신 글을 보고 하는데요. 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누르고 억제하는 기분인데 그것이 과하면 사람들이 주눅 들고 위축된다.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관성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관이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건데 그게 너무 많으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던 걸 기억을 할 거예요. 심하면 피해망상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관이 지지에 깔려 있다라고 하면 육체적인 데미지, 천간에 있다라고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 네모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네모를 그리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사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주가 있을 거죠. 자, 이렇게 쓸 때 위에 있는 이 청간 영역에 나오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거고 지지에 나오면 육체적이다 라고 해서 오늘 한 가지 공부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지지에 나오면 지지에 나오면 육체. 지지는 왜냐하면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가는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청간에 포진이 있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거고 관이 지지에 깔려 있다고 하면 육체적인 거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T존. 그러니까 일간 기준으로 해서 T존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지우지?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기 없나 이거? 자, 이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할게요. 일간 기준으로 해서 T존이니까 왜 흰색이 나오냐? 검정색. 여기, 여기,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주와 월, 아니 월간 그리고 시간에 해당하는 게 T존이 되겠죠. 일간을 기준으로 T존, 즉 월간, 일지, 시간의 포진에 있다면 그 영향이 뛰어나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일간 바로 옆에서 그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여기잖아요. 여기 일간이 여기잖아요. 일간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떤 합하마다 다른데 그 합이나 충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지 그게 적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아니면 너무 많거든요. 계속 막 충받고 합되고 이렇게 돼서 짜증날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옆에나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관이 작용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영향력이 좀 더 많다,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관의 글자의 숫자만으로 관살 혼잡이나 과다의 폐해를 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구나. 상당히 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월지는 왜 신경을 안 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말을 하다가 귀에서 핑 이명현상이 돌기 시작하고 제가 했던 말이 잘 안 들려요. 감기가 요즘 독감이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음, 육체적인 데미지 설마 이게 또 그렇고 관의 글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글자 개수만으로 관사로 혼잡을 논한다랄지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간과의 거리 즉 옆에 붙어 있냐 아니냐 라는 것도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될 거고 그리고 인성이나 상관이 범퍼존, 즉 방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영향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우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어, 일간이 여기가 있다라고 쳐봐요. 일간이 여기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렇게 있을 거고 밑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일간 기준으로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간 기준으로 T존, 즉 월간하고 시간 그리고 일지에 있는 경우에 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떨어져서 이 앞에 년간해가 관성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에 그 뭐지? 중간에 인성. 그러니까 이거를 작게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비식재관인 할 때 여러분들 기억 나야 되는데, 이거 비식재관인 다시 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칸마다 극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두 칸마다 비견은 재성을 극하는 거, 그 재성이 내가 극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얘기냐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우리가 통관용신 요 말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성, 만약에 내가 어 나무라고 쳐봐요. 내가 나무목이야. 그러면 내가 나무잖아요. 그러면 나를 극하는 거는 금국목이니까 회색이 여기 표현되나? 어 관성은 회색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금이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인성은 뭐가 돼요? 인성은 수니까 왜 검정색이 이렇게 나와? 다시 검정색 이렇게 하면 네, 검정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생수해서 원래는 금극목으로 쳐야 돼요. 원래는 얘가 금이고 얘가 목이잖아요. 금극목으로 이렇게 관성이 나를 치는 건데 중간에 인성이 끼면서 그 범퍼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는 금극목인데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나를 엄청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친구랑 친하던 애가 인성이라고 하는 친한 애가 조인성이가 나타나서 야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얘 좋은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서 좀 부들부들하게 넘어가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관을 얘기한 거는 식신하고 상관 중에서 상관이 이 관을 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금을 두드려 팬다라기보다는 그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 화극금으로 관성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그러니까 목생화니까 내가 생하게 해주는 식신하고 상관이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그 범포전의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관다지만 그 중에서 그 관성이 많지만 인성이 중간에 완중지역을 그 통관하는 역할을 해주는지, 혹은 식상이 관성의 힘을 좀 약화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결정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관다의 특징은 신경이 예민하대요. 날카롭대요. 자, 그래서 이게 글씨까지 써주면서 저게 계속 그 남아있고 그러면 딱 좋은데 제가 그런 기능을 잘 몰라요. 관다의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관다의 특징 신경 예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왔어요. 날카로움, 불면증,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우니까 남들하고 트러블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글부글 할 거고, 불면증도 막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착시 현상도 생기고, 관제구설, 이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관제구설을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고요. 우울증, 당연히 이거 다 이어지는 거예요. 우울증하고 원래 불면증 같이 오거든요. 그리고 심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 작용을 한다. 결론 요약은 뭐냐? 관다의 특징은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민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너무 움츠려들어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한증 같은 이런 증상이 많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긴장하면 땀나고 이런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밤길이 조심스럽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남의 눈치를 살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아닌 게 없다. 뭐 양간보다는 음간이 관대했을 때 종으로 가지 못했을 때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는 이로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양간보다는 음간이 그러니까 음간의 관다가 좀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좋은 일을 하고도 뺨을 맞아야 하는 게 관다의 몫이다. 이거 너무 불쌍한데? 관다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왜 주목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식상의 관심과는 다른 케이스다. 식상. 식상은 또 호기심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호기심 이런 키워드로도 표현을 하던데 식상의 관심과는 다르게 관다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네요. 식상이 인기라고 한다면 관다는 약육강식 논리의 먹이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식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친구들 중에서도 쟤 너무 성격 좋지 않냐? 막 이렇게 너무 인기 있지 않냐? 그런 인기인데 관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 학교에서 그 어릴 때 그 빵 셔틀이랄지 심부름하는 그런 그러니까 먹잇감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관다 같은 경우 시범 케이스 타깃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관다 같은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수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요소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잠을 자더라도 칼을 손목에 묶고 언제든 꺼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뭔 소리지? 그러지 않으면 도태된다. 무서운 얘기인데. 사방이 적이니까 스스로 자극책을 마련해서 꾸준히 연마해야 한다. 그게 관다의 숙명이다. 결국에 나를 관성이라고 하는 게 관성 뭐 나를 극하는 오행이었죠. 그 중에서도 편관 그러니까 음양이 같은 경우에 좀 더 뭐라 그러지? 더 세게 나를 두드려 팬다든가 그래서 칠살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어, 그러니까 뭐 관다의 숙명이 그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뭐 칼을 들고 뭐 이렇게 뭐 대응을 할 생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보니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살 혼잡은 참 불쌍한 애라는 덧글이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관성과다인 인간들이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라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여기저기 욕먹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관다가 근데 저러면 너무 약간 박쥐 타입에서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려는 성향. 뭐 그래서 바로 그 밑에 관다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님 말에 공감 못 하겠는데요. 저도 관다인데 관과다인데 관과다. 관이 과다하다. 관과다인데 약자 편인 타인에게 손 내밀고 편들어 주다가 오히려 그 약자가 등도 벌려서 혼자 남게 된 케이스가 적고요. 뭐 사람 보는이 없는 걸 누구 탓이겠냐만 그런 얘기 들으면 불쾌합니다. 결국 관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 약자를 도와줘도 결국 그 약자에게마저도 이렇게 뒤통수를 받는 캐릭터네요. 관성과다는 강약 조절보다는 외길 인생이다.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늘 칼 같은 잣대, 칼 같은 잣대 이러고 말았어요. 칼 같은 잣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칼 같은 잣대를 당한다라는 건지 아무튼간 그렇게 나왔고요. 오버적인 해석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기존의 영상들의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결국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충 같은 경우도 칠살이라고 해서, 정 반대편에 있는 거, 정 반대편에 있는 거, 극, 극하는 오행 중에서 정 반대편에 있는 거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청간충 같은 경우도 극의 개념이었는데 충하고 극하고 구분이 또 머리가 또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선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면 그 일곱 칸 차이 날 때에 극하는 거면 그러니까 갑경충은 되는데 경부터 일곱 칸 셈 뭐였더라? 아무튼 그 거꾸로는 안 되더라고요. 화극금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했었는데 그건 그냥 극인 거고 충은 뭐 아무튼 뭐 복잡해요. 머릿속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말하는데 또 관다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좀 예민하게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으로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좀 나를 공격하는, 나를 억제하는 인간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인간들이 많은 그런 팔자 운명을 지닌 사람들일 수도 있다. 결국엔 관다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을 사귀고 남의 그 핍박 압박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근데 이거 생각하는 것마저도 되게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관상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착시현상 같은 경우는 뭐 다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불면 우울증, 이게 착시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관제구설은 검색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관제구설. 관제구설. 그러니까 모르는 말이 나오면 검색을 해봐야 돼요. 아, 관제구설. 관제구설 같은 경우는 공무와 관련을 해서 재판이나 소송 뭐 이런 거에 얽히는 뭐 이런 것들과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관제, 벼슬관에 재앙제자에 입구자에 혀설자. 그래서 관제구설. 재판에 소송에 휘말리는 걸 조심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거네. 그냥 늘 살얼음판 같은 기분이겠네. 정신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관사론잡인 그런 분들이, 여성분들이 혼자 살 거야, 모든 게 만사가 짜증이야, 다 싫어져, 이런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는 제가 뭐 여러분도 뻔히 같이 이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요약 정리된 것들을 참고로,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하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것들 보고, 이걸 저걸 보고, 영상 이것저것 보고, 예전 영상 기억들 떠올려서 보고, 그러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찌 보면 신경 예민하고 날카로운 것도 보면은 뭐라 그럴까, 남한테 당하기 싫으니까 자기만의 규칙을 세워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종이 한 장 타이니까 좀 더 그 능숙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발휘를 할지,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상은 여기까지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초보니까요. 그 제가 올려드린 게 전문적인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맞는 걸 수도 있을 거니까, 전문적인 거를 보여주는 분들한테 가셔서 그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그런 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믿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는 모습, 이런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